네, 전일 2200선이 깨졌던 코스피 그리고 4%대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닥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은 시장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IT 투톱이 오늘은 시장을 좀 반등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전에 저희 이 속보로 확인을 해봤듯이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어떻게 지수가 흘러갈지 전략을 좀 잘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나갔습니다.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빅스텝을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수 상황 어떻게 될지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는 머니맵을 통해서 지금 개장 후 특징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오늘 IT 투톱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로 SK하이닉스 2%대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는 2에서 3%가량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에코프로비엠 정도만이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주가 좀 괜찮았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종목들 상승불 켜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주로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롯데케미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5%대 강한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2조 7천억 원 가량의 인수를 하면서 이 동박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죠. 이 동박시장에서 지금 업계 1위가 SKC인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또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이 사실 화학이라는 본업에 있어서는 좀 시황이 부진한 상황이라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과연 이번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가 롯데케미칼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롯데케미칼을 볼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에 4대 소재 쪽으로 다 벌써 준비를 해놨고 여기서 이제 인수와 함께 뭔가 확연하게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 건데 근데 조금 좀 다르죠. 오늘은 일진 머티리얼즈는 하락하고 SKC가 올라오는 조금 더 특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성장 동력 관련된 준비가 다 됐다는 부분 쪽에서 롯데케미칼이 부각을 받는데 제가 보기엔 그보다는 롯데케미칼의 본업과 관련된 쪽의 변화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최근에 금호석유라든가 또 롯데케미칼 또 대한유와 같은 종목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올라오고 또 중국의 경기 관련된 쪽 여전히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업황은 재미가 없는데 이 반도체와 거의 비슷한 역할이죠. 반도체도 지금 실적은 감이긴 났는데 업황 저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처럼 이런 석유화학 쪽도 지금이 거의 저점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약간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관점들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먼저 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후속 관련된 그래서 즉 업황의 저점 위에 턴이 나올 때가 가장 또 초기 구매에 세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과 분위기는 안 좋아도 이게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위기 쪽에서 움직이는 석유화학 쪽의 패턴들을 봤었을 때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탄력은 업황이 살아야 더 강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저점대에 타진되는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고 있는 관점들에 먼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던 롯데케미칼의 주가입니다. 오늘 5%가량 오르고 있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본업 쪽에서의 확실한 좀 회복세가 나타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사이에 지금 빅스텝이 확정이 되고 나서 양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0.11% 상승한 2194선에서 움직이면서 일단은 2200선 향해서 다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0.41%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저희도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원익 QNC입니다. 이 반도체 피난처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최근에 반도체주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좀 영 힘을 못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하면서 그래도 소부장주들이 같이 일단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열어볼게요. 쿼츠와 세라믹.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원익 QNC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건데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회사 이름에서 다 나와 있죠. QNC, 네. 쿼츠와 세라믹. 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어떤 저점대에서 변할 가능성들에 대해서 무게감을 싫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에 좀 고통을 많이 받았던 이런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도 좀 고개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의 변화인데 그중에 이제 원익 QNC의 가장 주력은 쿼츠 세라믹 또 램프 세정 이렇게 네 가지 사업부로 구성되는데 그래도 대표가 입에 회사 이름에 나온 만큼 네. 거기다가 이제 QNC 쿼츠 앤 세라믹이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이제 과거에 모멘티브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 쪽에서 쿼츠 세라믹 부분과 관련된 4개의 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효과가 아무래도 기존의 이 쿼츠 쪽과 함께 연결되는 쪽의 글로벌 점유율이 독일이나 일본 회사가 한 80%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거기에 한 발을 들이밀었다라고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또 다음 변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변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안정적인 성장. 이 쿼츠와 세라믹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소재 쪽은 다들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원자재 가격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쪽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쿼츠가 왜 중요하냐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미세와 공정이 들어갈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또 어떤 파츠 관련된 부품이다 보니까 계속 또 중요하게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소모품과 관련된 핵심 소재다라는 쪽에서 계속 또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미세와 공정은 계속 또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쿼츠와 관련된 1차 원 가공 회사 모멘티브죠. 이쪽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쿼츠 가격이 올라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가 부담이 높은데 이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받아다가 그대로 가공해서 납품한다. 그러면은 원익 QNC의 원가 부담들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변화가 앞으로 계속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미세화 공정이 발달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에 따른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은 계속 성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원익 QNC의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적 흐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이번에 애플의 AP 테스트, 그래서 애플의 칩에 들어가는 쪽에서 소켓 쪽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실적을 긍정적으로 끌 수밖에 없겠다는 쪽의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 관련된 부분들 쪽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됐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업황과 주가의 어떤 펀더멘탈의 영향이 아니라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적어도 그 부분까지 보고 다음에 또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눈길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분위기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말까지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다가 10월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려는 모습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쪽에서 좀 피난처다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이 이제 실적으로도 다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과 또 최근에 중소형주 또 소부장 관련된 쪽에 무차별 하락세가 나온 뒤에 지금 시장은 그러면 업황이 이제 저점에 테스트가 들어가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성장세나 실적 흐름들 양호하게 보여줬던 종목들은 재평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될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지금 1,2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 대비해서 44% 급증할 걸로 보여집니다. 벌써 2021년도 작년에 나왔던 영업이익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큰 폭의 성장이 올해까지 이어질 거고 이 기조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가 돼 있는데 주가만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업사이드 여력은 더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많이 하락한 만큼의 회복세는 적어도 들어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연간 실적 전망을 봐도 실적 전망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또 주가는 그래도 계속 또 위쪽으로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약한 지금 한 2만 3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네. 2만 3천 원 밑에서 어느 정도 주가 눌림 목적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로 지금 지난번 박스권에 유지를 하다가 한번 밀렸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고가대 영역을 1차 목표가로 보게 되면 한 27,5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는 22,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가는 22,000원 선, 그리고 목표 주가 27,5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E&D 확인해 볼 텐데요. 본업의 성장을 더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E&D를 2차 전지 전구체 쪽을 들으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요 산업은 또 따로 있다고요. 원래 본업은 그쪽이 아니죠. 화학 관련된 쪽의 촉매 시스템이라고 해서 뭔가 결합시켜서 뭐를 어떤 화학적 문서가입니다만 네. 화학적 효과를 키우는 이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보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저희가 예전에 노후 경유차라고 해서 보통 보게 되면은 이거 한 10년 지나게 되면 배기가스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저감 장치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카센터 가서 달고 그다음에 네. 스티커를 하나 붙여줍니다. DPF라고 하는 파란색 스티커를 예전 SUV나 경유차 갖고 계신 분들은 붙이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 때 약간 좀 주춤했지만 여전히 뭐 그쪽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관련된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선 촉매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먹고 살 거냐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규 사업해야겠다라는 쪽에서 거기다가 매출액의 한 2%를 계속 투자를 하는 과정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또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업은 화학 쪽인데 거기에 이제 또 신사업을 더한다라는 건데요.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그거겠죠. 나도 2차 전지주, 앞서 제가 얘기했던 2차 전지 전구체 쪽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촉매 사업들도 지금보다는 좀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중에 회사를 하나 인수했던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게 기련 ENC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매출에 잡힐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배기가스 규제에 관련된 쪽에서 성과 흐름들은 조금씩 더 확장세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용 전구체 관련된 쪽은 이제 공장 다 지었습니다. 연간 한 5,000톤 규모의 증설이 완료가 됐고요. 이게 반영이 이제 빠르면은 하반기 조금 더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는 매출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시는 그림처럼 매출에 빠른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주가를 설명을 못한다. 오히려 매출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오는 실적 흐름들이 반영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 회사 강점이 있는 게 이번에 투자해서 나오고 있는 이 그 전구체가 좀 5나노 마이크로 정도로 좀 작습니다. 네. 이런 거는 국내 유일하게 지금 E&D가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이니켈계 쪽에서 커질수록 당연히 어떤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벨기에 회사죠. 유미코어 쪽으로 단독 공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흐름을 봤을 때 앞서 그림처럼 이런 전구체와 관련된 공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볼륨이 확 커지게 되겠죠. 이에 따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부문별 매출 전망을 봤을 때도 2차 전지 쪽이 나중에는 본업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인데 분명히 기대해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올해는 일단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요. 매출액 한 8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한 80억대 정도로 들어가지만 내년엔 빠른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000억 정도 가세한다. 그러면 매출이 한 1,800억대로 늘겠죠. 그러면 매출 자체가 느는데 레버리지 효과까지 가세가 되게 되면 내년에 영업이익 한 160억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 90% 이상 증가할 수치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들어갔을 때 주가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 이제 흐름들 체크해야 될 또 하나의 2차 전지 요즘 보게 되면 오늘도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성과를 내는 회사 쪽에서 이녹스 같은 경우도 강하죠. 네. 이런 쪽에 또 LS 같은 경우도 새롭게 진출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 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쪽의 변화들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들이 향후 주가를 얼마나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꾸준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패턴 그대로 유지되다가 어제 한번 충격을 좀 받았었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어떤 저가를 무너뜨릴 만한 상황이 아닐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26,000원대 초반대 정도쯤에 공략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성과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를 살짝 좀 높여서 한 32,500원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저가는 2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NDD는 매수가 26,000원, 목표 주가 살짝 더 높여서 32,5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내 계좌의 답답한 종목들 잠금 해제 통해서 함께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